안녕하세요. 최강논술의 이모희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인 연세대학교 논술입니다. 연대논술 합격하기 위해서는 연대논술의 본질, 즉 핵심과 합격 전략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이에요. 연대논술의 핵심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연대논술의 핵심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핵심이 아닌 게 얘네가 있습니다. 보통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대논술의 핵심이 비교, 자료, 영어, 수리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자면요. 비교는 연대가 좋아하는 포맷이긴 해요. 하지만 비교가 늘 나왔던 건 아닙니다. 비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비교는 빈출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연대가 지금까지 자료를 안 낸 적도 있습니다. 자료는 연대 본질이 아니에요. 혹은 영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수리에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건데 학교 표현에 따르면 영어하고 수리는요 영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만 평가하는 거지 정말로 영어를 갖다가 꼼꼼하게 독해하는 능력이라든가 수학을 정말 제대로 빡세게 풀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부차적이에요. 영어와 수리가 왜 생겼냐면요 연대가 최저를 없애버리면서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기본적인 수리 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필요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한글입니다. 영어와 수리는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한글, 정말 우리 국문제 시문을 읽고 우리 사고력 파트에서 비판적인 능력, 창의력, 사고력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영어나 수리가 아니고 문제 포맷이 바뀌어 나가는 비교나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면 연대논술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입니다. 연대의 핵심은 다면사고와 탁월성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다면사고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컨대 작년도 수시논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5점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책임 소재를 보는 건데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느냐 혹은 사회에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개인과 사회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상반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은 개인 사회가 되게 만만해 보이죠. 이거는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그 전년도 문제는 뭐였냐면은 합리성과 도덕성이 나왔어요. 연대의 본질을 모르는 친구들은, 합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존재하진 않아요. 합리와 도덕이 두 개의 테마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거고, 이 반대가 된다는 걸 인지하지 문제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좋음과 나쁨을 따지는 방식이에요. 즉, 굿과 배드를 따지는 거고, 도덕성은 right과 wrong을 따지는 거죠. 즉,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윤리를 배운 친구들은 금방 이해할 텐데, 합리의 가치와 도덕의 가치는 둘 다 좋은 가치지만, 그 바람직한 가치 내에서도 컬러가 확연하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과 도덕성이 나쁘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합리와 도덕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이걸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작년 문제들은, 문제는 개인과 사회, 또 혹은 일과 여가, 혹은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이런 식으로 짝이 딱딱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상반대 접근을 찾아내는 게 연대에서 이 짝찾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연대에서도 중요하고 사실은 상위권 대학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적극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 게 탁월성의 부분이에요. 제가 대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재수생들은 논술 시험 떨어지고 나서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 문제를 풀라 그랬는데 문제를 풀었거든요. 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풀었는데 왜 떨어지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수능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능은 이분법이에요. 수능 문제는요. 푸는 경우와 못 푸는 경우 즉 OX로 쪼개지는 거예요. 풀면 사는 거고 못 풀면 떨어지는 거죠.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진짜 많은 애들이 문제를 풀어요. 물론 크게 보면 푸는 애들과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못 풀면 떨어지겠죠. 그럼 풀면 붙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푸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디테일한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연대논술은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푼다고 붙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겨우 푸는 애, 그냥 푸는 애, 잘 푸는 애, 꽤 잘 푸는 애, 정말로 탁월하게 푸는 애가 있는 거였어요. 떨어진 애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풀었는데 왜 떨어졌지? 근데 문제를 푸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나는 문제를 풀었고, 내 옆에 있는 애는 문제를 탁월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걔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학교가 가로 나를 비판하라 그래요. 그럼 학생은 가로 나를 비판을 합니다. 그건 지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비판하라 그러는데 비판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였어요. 한 학생은 한 가지 비판만 하고 또 다른 학생은 한 번 비판하고 또 다른 포인트, 그 반대되는 포인트에서 또 비판해버리는 겁니다. 둘 다 비판에 성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 번 비판한 학생은 탁월하진 않았던 거였어요. 그냥 문제를
시킨 문제를 푼 거에 불과한 거였고, 푼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다른 방식을 찾아본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 비판과 두 번 비판과 세 번 비판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 건데, 제가 다면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면, 저런 면을 봐야 되는 건데, 하나만 보고서 학교가 문제 나한테 풀라고 시켰으니까 나는 풀었다. 이렇게 소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수능 마인드예요. 이게 논술의 탈락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논술은 정말 적극적이게 되는 거였어요. 풀라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산사 문제를 풀어줘요. 그 다음에 학교가 풀라고 했는데 또 뭔가 없을까? 숨은 게 없을까? 다른 게 없을까? 상반된 접근이 없을까? 이런 거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논술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선이 아닌 거고, 푼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풀었는데 연대 논술에서 이만큼 푸는 애가 나밖에 없을까? 내가 이만큼 풀고 붙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요. 이 정도는 남도 하겠구나. 그러면은 더 잘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찾는 겁니다. 논술은 OX의 구분이 아니고 O와 X와 그 O보다 더 큰 O, 더 큰 O, 더 큰 O. 그 다음에 탁월성을 담지한 정말 별표에 가까운 탁월한 O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선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대 논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겁니다. 하위 대학들은 문제를 못 풀어요. 남들이 못 풀기 때문에 내가 풀면 붙어요. 연대는 잘하는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빛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답안이 빛나야 돼요. 이게 탁월성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전략은 무엇이냐? 당연해요. 본질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반복학습입니다. 이거 넘어서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세 논술의 합격의 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반복학습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학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첫 번째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고, 또 하나가 창작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가 기출문제가 6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유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 모의부터 작년 21 수시까지 해서 문제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6개가 넘어가면은 풀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유형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6개를 갖다 반복적으로 푸냐, 풀 문제 또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창작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연대는 수리를 포함해서 정말로 연세대형 문제를 만들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업할 때 정말로 이 기출과 창작의 조화를 많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 교재의 목차예요. 연대 파이널 수업을 6회를 진행해요. 왜냐면은 기출이 6회이기 때문에 6회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의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가지고 기출, 연대 기출 6개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출을 갖다가 발전시킨 여기에 기반한 창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 이건 창작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풀어주는 거고, 창작 문제는 제가 아이들이 쓸 시간을 주고, 제가 강의 해설해주고 1대1 첨삭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기출과 창작이 항상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기출을 푸는 건 되게 중요하죠. 기출을 통해서 연대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였어요. 기출을 2번, 3번 반복적으로, 특히 파이널 강의에서 이미 다 풀어본 기출을 갖다 반복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널 강의의 핵심은 창작 문제예요. 창작 문제가 빛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강의 6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대 수업은 4군데서 진행합니다. 대성, 이강, 미탑에서는 현강을 진행하고, 오립에서는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시간표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애들이 연대를 쓸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연대 지원은 필수입니다. 연대는 써야 되는 거예요. 연대가 붙기 편하냐? 절대 아니죠. 연대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물론 올해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수능 전으로 왔기 때문에 양적 질적인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양적이란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능 전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질 거라고 전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질적으로 봤을 때 연대 논술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최상위 친구들은 아니에요. 정시로 서울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절대 연대 논술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능 뒤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수능 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리한 게 연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가능성을 뚫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득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과 얻는 이득을 곱한, 여기 적어드렸죠. 기대 수익이 정말 높은 학교입니다. 이만큼 높은 학교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경희대 가는 게 목적이다, 시립대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수능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특히 연대에 가기에는 수능보다는 논술이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대는 최대한 지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연대뿐만 아니고 수많은 대학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탐, 대성, 이강 그리고 오리비까지 포함해서 구모 끝나죠. 끝나면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9월 10일부터 논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참고해 보시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냥 주먹국으로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획을 가지고 원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대논술에 최대한 지원해서 준비도 기출과 창작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연대를 포함한 좋은 많은 학교들에 많이 합격해서 선택해서 골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에도 작년에 많은 친구들이 2개, 3개 붙어가지고 골라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행복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부분들, 시간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하죠. 그것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에다가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오리비 게시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은 디테일한 일정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논술은 단순해요. 경쟁률이 되게 세 보이는 건데 센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쓰지만 공부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운에 기대 시험을 봅니다. 이런 친구들은 시험 가서 대학에 헌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서를 쓸 거라면은 제대로 된 강사에게서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제대로 준비해서 진짜 시 경쟁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시 경쟁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붙어서 골라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습니다.